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국내외 증시 상황을 진단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강화되는 시점이지만 사실 지금의 상승 속도는 역대급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욕심을 내야 할지 아니면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수 차트를 면밀히 분석하며 매도 타이밍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상승장의 핵심은 결국 텐베거라고 불리는 10배짜리 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실제로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만 5배 이상의 수익을 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시장의 강세가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은 여러분의 수익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은 오늘 하루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거래소가 3% 상승하고 코스닥이 5%나 상승하며 엄청난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한두 달 동안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매일 이 3%씩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결코 보통의 상황이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이나 몇 년 전만 해도 하루에 1%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시장이었음을 떠올려 보면 지금의 상승폭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첫 거래일부터 거래소와 코스닥이 동반 급등했다는 사실은 최근 장세의 강력한 에너지가 오늘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작년 4월에 코스피 지수가 2280포인트 정도였는데 오늘 마감 기준으로는 5650포인트를 넘어서며 거의 2.5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약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가 2.5배나 상승한 것은 역대급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며 고점을 뚫고 있는 지금이 과연 조심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들어가야 할 때인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선호하고 강한 시장이 더 강해진다고 믿는 추세, 매매자로서 아직 고점에 대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추세 매매자의 관점에서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 강화되는 시점일 수 있으나 30년간 시장을 관찰한 분석가로서는 경계심도 듭니다. 지금의 상승 속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역대급으로 빠르기 때문에 공격적인 욕심을 내기보다는 심리적인 컨트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3가지 요소인 메서드와 마인드, 그리고 머니, 매니지먼트 중에서 지금은 특히 마인드 컨트롤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알렉산더 엘더는 투자자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적을 탐욕과 공포라고 정의했는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는 투자자는 거의 없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나만 뒤처질까봐 생기는 탐욕은 위험합니다. 시장이 10,000포인트나 6,000포인트를 간다는 낙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탐욕의 결과로 남을 수도 있는 위치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걱정을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태도이며 너무 공격적으로 욕심을 내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위치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질 때 우리가 언제 주식을 팔아야 할지 결정하는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신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수백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로 오르내리지만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지표 같은 거시 경제 지표들이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나 유지 가능성 같은 통화 정책의 변화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는 매우 결정적인 매도 혹은 매수의 신호가 됩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인 수급 상황을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평소보다 훨씬 강해지거나 지속될 때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외적 변수와 수급의 흐름이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여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주식의 지수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수 차트를 해석할 때 이동평균선의 배열과 이격도라는 2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통해 현재의 장세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성을 예측합니다.
현재의 차트 배열은 여전히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아직 고점을 찍었다는 확실한 신호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격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주가가 이동 평균선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만큼 빠르게 올라서 현재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공부의 기초인 수렴과 확산의 원리에 따르면 지금처럼 이격이 과하게 확산된 상태에서는 다시 모이려는 성질에 의해 조정 구간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배열이 유지되고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격이 벌어졌다는 것은 언제든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만약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잡기 어렵다면 현재 자신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여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 비중이 100%라면 일부분을 현금화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거나 트럼프의 정책 변화 같은 구체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동평균선 중에서 5일선이나 21선을 가격이 깨고 내려가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차트 신호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정작 내 계좌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지수 예측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만 합니다. 저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 흑백 요리사의 출연자처럼 스스로를 추세 매매를 하는 인간이자 탑다운 방식을 고수하는 투자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의 올바른 접근 방법은 지수부터 분석하는 탑다운 방식이며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지수가 2.5배 올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수치로만 따져본다면 작년 4월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지수 상승률에 따라 2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계좌가 2억 5천만 원 수준이라면 지수만큼 수익이 난 것이고 그 이상이라면 잘한 것이지만 그 미만이라면 종목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수만큼의 수익도 거두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지수와 개별 종목 사이에는 업종이라는 아주 중요한 중간 단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종목 자체를 탓하기 이전에 내가 현재 시장의 주도 업종을 포트폴리오에 제대로 편입시켰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올바른 투자법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4월부터 반도체나 로봇, 그리고 조선 방산 분야의 업종을 보유했다면 지수 상승률 이상의 놀라운 수익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시세가 전혀 나지 않는 소외된 업종의 종목들만 붙잡고 있었다면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내 계좌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 수익이 나지 않는 분들은 개별 종목의 문제보다는 업종 분석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먼저 냉정하게 성찰하고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10배씩 오르는 텐베거 종목들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분이 기대 섞인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겨우 2월을 지났을 뿐이지만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본다면 작년 못지않은 강력한 주도주들이 이미 시장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텐베거가 대거 출연했던 분야는 주로 로봇 산업과 의료 인공지능 쪽이었으며 실제로 3개 이상의 종목이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관련주인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은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텐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5배 정도 오르는 종목들은 조선 방산 분야나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속출하며 시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올해 2월까지의 시장 상황을 복기해보면 특히 증권주들의 강세가 매우 돋보였는데 대부분의 종목이 100%에서 200%가량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라인에서는 로봇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1월 한 달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며 시세를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도주로서 길을 열어주자 리노공업이나 한미반도체 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그 뒤를 따라 강력하게 상승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텐베거 후보를 꼽으라면 단연 우주항공과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기술력을 갖춘 특정 섹터들이 유력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다만 증권주 같은 금융 섹터는 최근 수익률은 좋지만 산업의 특성상
10배씩 오르는 텐베거가 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진정한 텐베거 종목은 단순히 현재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5년 후나 10년 후에 지금보다 수십 배 이상 성장할 산업에서 탄생하게 마련입니다. 우주항공이나 로봇, 그리고 제약 바이오처럼 미래의 꿈과 희망이 숫자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산업들이 바로 텐베거가 탄생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따라서 텐베거를 잡고 싶다면 당장의 재무제표 수치에 매몰되기보다는 그 기업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과 산업의 확장 가능성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 소외받고 있는 화장품이나 엔터주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대장주의 움직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하이브의 차트가 YG나 SM보다 훨씬 견고하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먹고 사는데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인 BTS의 향후 활동 계획은 시장에 아주 강력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에 정식 앨범 발매와 그랜드 월드 투어, 그리고 광화문 공연 같은 구체적인 일정들이 이미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매매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보통 일정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이나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미리 매수하여 상승의 기회를 선점하곤 합니다. 저는 3월 초중순으로 갈수록 하이브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긍정적인 리포트와 재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를 더욱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대장주인 하이브가 먼저 길을 열어준다면 그 온기가 다른 엔터주들로 확산되면서 업종 전체에 긍정적인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장품 업종에서도 역시 대장주의 역할이 핵심인데 최근에는 APR이 과거의 전통적인 화장품 강자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대장주로 급부상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바르는 화장품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홈뷰티 기기와 같은 K-뷰티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APR은 젊은 여성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메디큐브라는 브랜드를 통해 홈뷰티 시장을 장악했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으로 전 세계 시장을 제패하며 시총이 급증했듯이 K-뷰티 기업들도 아마존 같은 거대 플랫폼을 통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APR이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하며 선전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뷰티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충분히 통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장품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의료기기와 홈 디바이스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K-뷰티 관련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LNC바이오나 케어젠 같은 종목들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K-뷰티의 확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LNC바이오는 피부과에서 널리 쓰이는 스킨 부스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2~3배 이상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피부과용 기기나 부스터 제품들을 주로 외국산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으로 등장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 기업들이 수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듯이 뷰티 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이끄는 기업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의 슈링크나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그리고 LNC바이오의 리투어 같은 제품들은 이미 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케어젠은 영업이익률이 40~50%에 달할 정도로 수익성이 매우 뛰어나지만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훨씬 더 높은 숨은 강자입니다.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최근 아마존 진출 소식까지 더해지며 케어젠의 주가는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관련주를 보실 때는 단순히 얼굴에 바르는 제품을 넘어 의료기기와 혁신적인 뷰티 디바이스 기업들까지 폭넓게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장세는 단순히 숫자가 오르는 것을 넘어 산업의 체질이 바뀌고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는 매우 역동적인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분별한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근거 없는 낙관론에 취해 소중한 자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탐욕의 마음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격언을 되새기며 현재의 빠른 상승 속도가 가져올 수 있는 단기 조정의 가능성을 늘 열어두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의 상승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주도 업종 중심으로 재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반도체와 우주항공, 그리고 혁신적인 K-뷰티와 엔터테인먼트까지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익의 기회를 던져주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지수 차트의 정배열이 유지되는 한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아야 하며 조정이 오더라도 그것은 건강한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언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5일선이나 21선 같은 핵심 지지선을 기준으로 대응 기준을 세우십시오. 미국의 정책 변화나 거시 경제 지표들의 발표 일정은 주간 단위로 꼼꼼히 체크하여 예상치 못한 시장의 충격에 미리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지수 상승률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종목 선택의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부의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탑다운 방식의 분석을 통해 지수와 업종, 그리고 종목으로 이어지는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간다면 분명히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텐베거를 꿈꾸는 열정은 좋지만 그 바탕에는 철저한 기업 분석과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5년 뒤와 10년 뒤를 내다보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눈앞의 작은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거대한 수익의 파도를 끝까지 탈 수 있습니다. 하이브와 BTS가 그려갈 새로운 역사나 APR이 선도하는 홈뷰티의 혁신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기기, 국산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탄생하는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의 성장세도 주도주 관점에서 계속 추적해야 할 대상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화하며 어제의 소외주가 오늘의 주도주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의 묘미입니다. 세무사로서 그리고 30년 투자자로서 제가 드리는 조언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데 실질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시장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모든 계좌가 빨간색 수익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하며 저 또한 유익한 정보와 날카로운 시장 통찰력으로 계속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투자 근육을 키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는 종목 분석과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춘 실전 매매 전략을 가지고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매매 시나리오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급등하는 종목을 보며 추격 매수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이때는 반드시 해당 종목이 속한 업종 전체의 이격도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과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진입하는 것은 마치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과 같아 매우 위험하므로 눌림목 구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눌림목이란 강력한 추세를 형성하던 종목이 잠시 숨을 고르며 5일선이나 21선 부근까지 가격 조정을 받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포착된다면 그것은 매우 훌륭한 저가 매수의 기회이자 재상승을 위한 준비 신호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지지선을 힘없이 깨고 내려간다면 그것은 추세의 붕괴를 의미하므로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단행하여 자산을 보호하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 시가총액 상위 대장주들을 먼저 살피는 이유는 그들이 시장의 돈 흐름을 가장 먼저 반영하고 업종의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를 때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낙수 효과를 이해한다면 대장주를 통해 중소형주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증권주들이 배당 매력과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는 지수 상승에 따른 거래 대금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주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섹터이므로 지수의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신호가 보이면 가장 먼저 비중을 줄여야 하는 방어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라 텐베거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엄청난 손실을 안겨줄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업종입니다. 따라서 바이오 종목에 투자할 때는 임상실험의 단계적 진행 상황과 기업의 현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글로벌 민간 우주기업들의 성장이 맞물리며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거대 트렌드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위성통신이나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국내 강소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 가치를 높여갈 것입니다. 로봇 산업 또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며 산업용 로봇에서 서비스 로봇으로 영역을 확장 중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감속기나 센서 기술을 가진 숨은 진주 같은 기업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금 관리 측면에서는 한 종목의 모든 것을 거는 몰빵 투자보다는 최소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유망 업종으로 분산하여 리스크를 분산하십시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현금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최고의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정답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고도의 심리 게임입니다. 제가 오늘 공유한 30년의 노하우가 여러분의 계좌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넣어 더 큰 결실을 맺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평생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자의 철학과 시장을 이기는 마인드셋을 정리하며 오늘 인터뷰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매 순간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과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조급함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얼마를 벌었다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공부와 원칙으로 얻은 수익만이 진정으로 내 계좌에 남는 실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수익이 날 때 얼마나 더 먹느냐가 아니라 손실이 날 때 얼마나 잘 끊어내고 다음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뜨거워도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선을 절대 넘지 않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세무사로서 수많은 자산가를 만나며 느낀 공통점은 그들은 한 번의 대박을 노리기보다 복리의 마법을 믿고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갔다는 점입니다. 매일 차트만 들여다보기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큰 흐름을 읽는 인문학적 소양과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지금의 강세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누구도 확언할 수 없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하락장조차도 다음 도약을 위한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격도와 배열, 그리고 탑다운 방식의 분석법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실제 매매에 적용해 보시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은 공부한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차가운 숫자와 선의 조합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만 명 투자자의 희로애락과 심리가 녹아있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급격한 상승 뒤에는 반드시 조정이 오고 깊은 골 뒤에는 새로운 능선이 나타나는 자연의 섭리를 믿고 시장의 호흡에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으로 세상을 읽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하나의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 늘 곁에 있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고 좋을 때일수록 겸손한 자세로 시장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긴 세월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와 K뷰티 그리고 반도체처럼 한국을 빛내는 위대한 기업들과 함께 여러분의 자산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갑진년 새해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정답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인내가 달콤한 열매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주식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멈추지 않고 배우며 시장과 대화하는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언제나 지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윤 세무사와 함께한 투자 전략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행운과 수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